네, 12장 근육 마쳤고요. 이제 서큘레이션, 순환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순환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하고 혈관을 운반해주는 혈관이 있겠죠. 그래서 Function and Component of the Circulatory System입니다. 먼저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스피라토리 가스나 뉴트리언트, 영양분, 그리고 웨이스트 등을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레귤레이션 하는 거는 호르몬이 내분비 통해서 분비가 되면은 운반을 해줄 거고요. 또 혈액순환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해줍니다. 프로텍션 기능은 이제 클러팅, 혈액 응고하게 하고 면역세포들 이동을 하죠. 그리고 임무글로불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체라는 것도 이 혈액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큘라토리 시스템의 메이저 컴포넌트는 뭐냐? 좀 전에 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펌프죠, 펌프. 네 개의 챔버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기이고요. 머슬에서 얘기했듯이 근육의 군집, 그 심근세포의 군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이오카디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이트리움과 벤트리클, 심방과 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측, 우측해서 4개의 챔버로 구성된 펌프입니다. 그리고 블러드 베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혈관이죠. 그래서 아터리오, 캐필라리, 베노, 베인. 그래서 아토리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 정맥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디오베스큘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혈액의 운반 시스템, 그리고 림페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림페틱 시스템은 림프 베슬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림프액이죠. 이동시키는 그런 관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면역세포들이 이동하거나 또는 흔히 혈액 말고 인터스티셜 스페이스라고 해서 세포 관질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런 곳에 있는 이제 액체, 우리 흔히 말하는 체액들을 빼주고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림페틱 오간이라고 하는 면역기관이죠. 스플린, 췌장, 지라, 그리고 사이머스, 톤실, 편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림프노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머스 같은 경우는 T셀이 성숙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우리 몸의 혈액 그리고 체액을 운반해주는 시스템은 카디오베스큘라 시스템하고 림페틱 시스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큘라트리 시스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블러드, 혈액입니다. 혈액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대부분은 액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에버리지 어덜트 볼륨이 약 5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토리얼 블러드는 혈액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심장에서 떠나는 브라이트 레드, 밝은 레드를 띠고 있고 옥시제네이즈,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맥혈이죠. 렁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산소를 흡입하고 들어오고요. 비너스 블러드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피죠. 그래서 산소를 다 소모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담고 있어서 다크레드를 띠고 있고요. 디옥시게네이즈, 산소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장으로 와서 렁으로 가는 그러한 피가 되겠죠. 그래서 45% 정도가 이런 혈액 중에 혈액의 세포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 전체 혈액 중에 55%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우리가 시럼이라고도 얘기하고 플라즈마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차이점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플라즈마라고 얘기하는 혈장의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전체 혈액 중에 45는 고형 성분, 55는 액체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센트리퓨즈를 전혈이라고 하죠. 블러드를 돌리게 되면은 밑에 부분이 이제 엘리먼트들, 그리고 위에가 플라즈마가 이제 뜨게 되고요. 중간에 하얗게 이제 버피 코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플래트닛하고 화이트 블러드 셀 같은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얗게 코트, 층을 이루게 됩니다. 혈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뷸민이나 아니면은 항체 안티바디가 들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엘리먼트 쪽에는 이제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가 들어있게 되죠. 플라즈마 플루이드 파트고요. 워터 수분하고 디솔루드 솔루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녹아 있는 수용성의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뷸민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일부 들어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노멀 플라즈마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지 그런 것들을 특정하는 그런 지표가 되죠. 블러드 볼륨은 80에서 85, 오스모larity 32, 농도는 285에서 295, pH는 당연히 7.4 레인지에 있어야 되고요. 엔자임은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CPK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피메일은 10에서 79, 메일은 17에서 148, 굉장히 높죠. 락틱 디하이드로게네이즈 LDH라고 얘기하는데 45에서 90입니다. LDH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 심장이든 이런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도 뭐 비슷한 그런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파테이즈는 포스페이스를 제거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헤마톨로지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헤마톨로지 혈액 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릭이라는 거는 이제 적혈구 퍼센트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36에서 46, 41에서 54.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헤모글로빈 있고요.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역할은 산소 운반이죠. 그리고 레드 블러드 수치, 그리고 백혈구 수치. 백혈구는 4,5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5,000에서 10,000. 근데 이거보다 더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얘기하는 백혈구 면역세포의 이상 증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또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다루지 않은 뭐 이온과 관련되어 있는 거,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 칼슘,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포타슘, 소듐, 굉장히 중요한 이온들이죠. 우리 몸의 중추 이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호르몬들이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올게닉 몰레큘이라고 해서 영양 성분인데요. 글루코즈 100 이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공복시. 플라즈마에 존재하는 프로테인이 무엇이냐? 플라즈마에는 약 한 7에서 8% 정도의 프로테인이 존재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뷸민이라는 아이가 가장 많습니다. 이 알뷸민은 오스모틱 프레셔, 그러니까 삼투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서, 세포 안에서 혈액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깥쪽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분이 적은 상태가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갈 거고요. 수분이 많은 상태가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세포의 과다하게 물이 진입하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오스모틱 프레셔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알뷸민입니다. 여기 있죠. Help draw water from tissue into capillary to maintain blood volume and pressure입니다. 블러드 볼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티슈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물의 오스모틱 프레셔를 조절을 해서 조직보다 이 안쪽에 물의 양이 적으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모세혈관이라고 하면 조직에서 캐필라리 쪽으로 물에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블러드 볼륨을 떨어뜨려 주면은 또는 유지해 주면은 프레셔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블러드 볼륨이 많아지면 프레셔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안에 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불린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면역 글로불린을 얘기를 하는데요. 알파하고 베타 글로불린은 일반적으로 지방의 운반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글로불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IgA, E, M 뭐 이렇게 G 얘기하는 거는 감마 글로불린입니다. 이 안티바디를 구성하는 그런 글로불린이죠. Ig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뮤노글로불린을 얘기하는 거죠. 면역 글로불린. 그래서 플라즈마에는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브리노겐이라고 해서 혈액 응고와 관련 있는 그런 단백질이죠.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help in clotting after becoming 피브린이죠. 피브린으로 변환이 되면은 혈액 응고를 도와주게 되죠. 웹이라고 해서 그물을 치게 돼 있죠. 시럼이라는 개념은 아까 이제 센트리퓨지 돌려서 그냥 얻으면은 그거를 플라즈마 혈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피브린이 빠진 상태입니다. 위다웃 피브린이죠. 혈청이라고 깨끗하니까. 오케이? 혈액이 굳지 않게 피브리노겐을 제거한 상태를 시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플라즈마 볼륨인데요. 일반적으로 레귤라토리 메커니즘, 메인테인 플라즈마 볼륨, 메인테인 블러드 프레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플라즈마 혈장의 볼륨은 블러드 프레셔를 혈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아이이고요. 그것은 여기 있는 오스모 리셉터라고 삼투 수용체죠. 삼투 수용체에 의해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삼투압이 높아지면 삼투 수용체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세포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분이 탈수가 온 상태. 혈액 내에 수분이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탈수 상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삼투 수용체가 삼투압이 높아져서 인식을 하게 되죠. 우리 하이포살라무스라고 하는 시상하부죠. 여기서 인식을 해서 ADH를 분비를 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아니죠.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항인유 호르몬이죠. 이게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을 포스테리어 피튜이터리 글랜드를 자극을 해서 소변 배출을 막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 삼투압이 높아졌을 때 수분이 부족한 상태죠. 탈수. 그래서 우리 몸의 삼투 시스템은 오스모 리셉터는 수분이 부족한 걸 인식하고요. 수분이 많은 걸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블러드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크게 이제 혈액 세포는 이런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 레드블러드셀이라고 되어 있죠. 과 이제 화이트 블러드셀이라고 하는 백혈구, 면역세포들로 구분을 해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에리스로사이트는 플래툰 납작한 접시 모양이죠. 양쪽으로 훅 들어가 있고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고요. 마이토콘드리아도 별로 없습니다. 5만 개, 500만 개 정도 분포하고 굉장히 많죠. 한 120일 정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헤모글로빈,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는 뭐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이죠? 8,000개전 8천만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산소 운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아네미아, 뭐예요?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적혈구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류코사이트라고 하는 화이트 블러드 셀이 있는데요. 요 에리스로사이트하고 류코사이트는 마이엘로이드계에 속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세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따로 나누는 게 이제 림포이드계 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화이트 블러드 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그리고 단핵구, 뭐 이런 애들 다 여기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핵이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리퓨즈를 돌렸을 때 버피코트라고 해서 하얗게 뜨는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죠. 단핵구나 아니면 중성구 같은 애들을 말합니다. 호중구. 그리고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원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캐필라리 베슬, 모세혈관 벽을 넘어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조직으로. 그래서 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000개에서 1,000개, 10,000개 정도이고 많아지면은 혈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코사이트는 그래뉼라, 그러니까 그래뉼을 갖고 있는 알갱이들 갖고 있는 뉴트로필, 에오시노필, 마소필, 베이스죠. 호염구, 에오시노필, 호산구, 뉴트로필 중성이에요. 호중구. 그리고 그래뉼라 하면 그래뉼이 없는 애들입니다. 모노사이트, 림포사이트. 그러면 이 모노사이트 같은 경우는 후에 조직으로 가면은 이 모노사이트가 마크로파지가 되는 겁니다. 블러드셀하고 이제 플래트닛은 여러분 혈소판이라고 하는 있죠. 굉장히 작은 메가캐리오사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인데 혈액 응고 역할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뉼라 하면은 뉴트로필, 에오스노필, 바소필에서 알갱이들이 들어있고요. 림포사이트는 이제 T셀, B셀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모노사이트, 단핵구,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 그래서 요 에리스로사이트 RBC, 레드블러드셀이고요. 여기를 다 화이트 블러드셀에 포함시키죠. 플래트닛은 스롬보사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작은 형태의 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메가 캐리오사이트가 이제 작게 세포를 만든 거를 플래트닛이라고 얘기합니다. 핵이 없고요. 라이프 타임도 굉장히 짧습니다. 5일에서 9일 정도. 재생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클럿 블러드 이제 멈추는 혈액 응고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이제 변화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것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플래트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분비를 해서 혈관을 수축하게, 바소하면 혈관입니다. 베슬, 컨스트릭션, 릴렉세이션, 컨스트릭션, 컨트랙션, 수축이죠, 수축. 왜? 혈관, 피가 나면 수축을 해야지 빨리 막을 수 있겠죠. 그걸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래트닛의 세로토닌입니다. 쭉 나열을 했고요. 여기 있듯이 류코사이트에 이렇게 쭉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에리스로사이트, 그리고 스롬보사이트 해서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혈액세포고요. 이 세포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기본적으로는 본메로에서 이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혈액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헤마토포이에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조혈
세포 형성, 그래서 헤모포이에시스 또는 헤마토포이에시스 똑같은 말입니다. 블러드셀 포메이션이죠. 블러드셀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라는 혈액 세포, 혈액 줄기세포죠.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여기 있듯이 마이엘로이드 티슈라고 얘기하는 게 봐도 이 본메로입니다. 본메로. 그래서 대부분의 앞에 나와 있던 마이엘로이드 계,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모노사이트 이런 애들은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T셀과 B셀은 림포이드 티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흉선, 사이머스. 이렇게 이제 T셀이 사이머스에서 많이 성숙화되고요. B셀은 본메로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셀 디퍼런시에이션, 분화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원래의 스템셀, 줄기세포는 각각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혈액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에리스로포에이시스는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레드블러드셀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에리스로포에이틴이 자극한다 정도만, 에리스로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 하면은 에리스로사이트를 포이에틴 만들게 해주는 헤마토포이에틴 똑같은 말이죠. 언제 만드느냐? 혈액에 산소가 낮을 때 운반을 빨리빨리 더 해줘야 되니까 증가시키려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에 가면은 고산 적응 훈련을 할 때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면 운반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산소 전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응 시간 동안 이제 키드니에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적혈구를 더 만들어라 해서 에리스로포에틴을 더 생산하게 되고요. 3일 정도면은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리사이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올드 RBC 적혈구가 늙어서 파괴가 되면은 철은 다시 재활용돼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음식물을 섭취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intestinal ion secreted into blood인데요. 요 장에서 흡수된 철이 그냥 블러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페로폴틴이라고 하는, 페로가 이제 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페로를 폴틴, 이건 구멍이죠. 뉴클리어 포. 그래서 아쿠아포린 하면은 물을 운반시켜주는 구멍이죠. 그래서 페로폴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블러드로 흡수를 하게 되고요. 블러드를 통해서 쭉 이동을 하는데 그냥 순수한 철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페린, 페린을 운반하는 애에 의해서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페로폴틴이고요. 운반시켜주는 단백질은 트랜스페린이라는 아이입니다. 메이저 레귤레이터 아이언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죠. 그 호르몬이 바로 이 헵시딘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이언의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이고요. 이 헵시딘이 이 페로포르틴을 제거해서 세포 내에, 그렇죠? 셀룰라 스토리지 오브 아이언 and lower plasma ion 레벨입니다. 혈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헵시딘이라는 거예요. 헵시딘. 그리고 헵시딘이 페로포르틴을 제거해서 세포 안에 철을 가둬두는 거죠. 얘가 증가하면 세포 안에 철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으로 에리스로포에시스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한 겁니다.
굳이 뭐 그림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류코포이시스는 류코사이트들, 아까 뭐 말했던 화이트 블러드 셀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에리스로포에틴, 그리고 얘네는 사이토카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염증세포 활성시켜주는 세포가 분비하는 카이네이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사이토카인이 그런 세포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요. 멀티 포텐트 그로스 팩터에서 MGF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MGF1 인터루킨 1 이게 IL1이에요. 인터루킨 3, IL3 그래놀로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GCSF라고 하는 거고 그래놀로사이트 모노사이트 MC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MCSF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이거는 모노사이트 자극하는 생산을 이제 자극하는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앞에 나왔던 호중구나 이런 애들을 자극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 될 겁니다. 여하튼 류코포에시스는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스롬보포에틴이라는 것에 의해서 메가캐리오사이트에서 플래트닛이 성숙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많이 다르지 않죠? 에리스로포에틴, 에리스로포에틴, 스롬보포에틴, 사이토카인. 레드 블러드 셀, 뭐 안티젠, 블러드 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ABO형 블러드 타이핑의 원리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블러드 셀 적혈구에 안티젠들이 존재를 해요. It is found on surface of cell to help immune system recognize self라고 돼 있죠. 자기 자신, 내 거를 인식해 죽이지 않으니까요. 적혈구 표면에 항체 인식이 되는 항원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항원에 따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티바디는 혈액에 떠다니는 거니까요. 타입 A 같은 경우는 A 안티젠을 갖고 있고요. 타입 B는 B 안티젠을 갖고 있고 타입 AB는 둘 다 갖고 있고요. 타입 O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혈액을 검사를 해서 검증을 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안티젠 on RBC, 레드 블러드 셀에 A 안티젠이 있으면은 안티바디 플라즈마에는 A형은 B 안티바디가 있고요. B형은 A 안티바디가 있고요. O형은 안티젠이 없기 때문에 A, B 안티바디가 둘 다 있고요. A, B형은 안티젠이 둘 다 있으니까 안티바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안티젠이에요. 레드 블러드 셀에. 저게 ABO 시스템입니다. 뭐 플라즈마에 들어있는 안티바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ABO용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A형 같은 경우는 B형 혈액을 맞으면 안 되고 A형도 B형을 가지면 안 되죠. 그리고 AB형 같은 경우는 안티바디가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O형은 다 줄 수 있죠. 왜? 얘는 안티바디는 있지만 적혈구에 안티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티바디들하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너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트랜스퓨전이라서 이제 수혈하게 되죠. 잘못된 혈액형을 만나면은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침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이제 어글루티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반복입니다. A 항원을 갖고 있고요. B 항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B 항체를 갖고 있고
A 항체를 갖고 있죠. 그래서 크로스가 되면은 어그루티네이션이 되죠. 응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응집이 일어난 타입 A라고 돼 있죠. 안티 B, 안티 A를 넣어줬을 때 안티 B하고는 얘는 B를 갖고 있으니까 침전이 아니라 침전되죠. 그래서 A형이고 B형이고 둘 다니까 AB형이고 RH 팩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D 안티젠입니다. D 안티젠을 가지고 AB O형식이 아닌 다른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인데요. D 안티젠을 가지고 RH라고 표현을 하죠. 포지티브. 이거는 이제 D 안티젠을 가지고 있는 적혈구입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RH 마이너스 희귀성이죠. 이 네거티브는 안티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So, will not have antibody unless exposed to RH plus either through a blood transfusion or pregnancy.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에 이제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오케이.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는 안티젠 뒤를 가지고 구분을 한다. 포지티브는 있는 거, 네거티브는 없는 거. 오케이. 블러드 클러팅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블러드 클러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어갈게요.